찬성택 입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현재 국제 통상 환경에서 기업의 생존은 곧 국가 경제 안보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찬성팀은 다음 세 가지 논거를 들어 해외 생산 기지의 확대가 국내 기업의 생존과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에 실질적 순편익을 가져온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해외 생산 기지 확대는 보호무역 환경 속에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기업의 핵심 경쟁력은 신뢰와 가격 경쟁력입니다. 해외 생산 기지의 확대는 대외 리스크를 해소하여 기업 신뢰를 제고하고 관세 회피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합니다. 실제로 최근 삼성과 테슬라의 계약 체결에는 삼성의 미국 파운드리 공장 완공이 결정적 계기가 된 바 있습니다. 즉, 해외 생산 기지의 확대는 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 국가 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둘째, 대외 무역 리스크를 줄여 국내 시장 경제 성장에 기여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을 선언한 올해 4월 2일 코스피는 무역 불확실성 우려만으로 5%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처럼 무역 리스크는 단순히 기업 손익에 그치지 않고 국내 자산 시장 타격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해외 생산 기지를 확대하여 무역 리스크를 해소한다면 주가 안정과 투자 심리 회복 등으로 자산 시장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교역국가의 전략적 무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 생산 기지의 확대는 현지 지역 경제가 한국 기업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렇게 형성된 영향력은 통상 협상이나 산업 정책 조정에서 국익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무기로 활용될 수 있게 됩니다. 예컨대 미국에 진출한 현대 전기차 생산 공장은 일자리와 세수의 핵심 기반이 되어 한국의 현지 영향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고관세 회피를 위한 한국 기업의 해외 생산 기지 확장은 기업 차원의 이윤 증대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국가 차원의 편익으로 이어지지 않고 더 큰 장기적인 피해를 초래합니다. 첫째, 심각한 국내 산업 공동화를 초래합니다. 해외 생산 기지 확대는 기업 차원의 막대한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고용 기반을 약화시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고용을 단기적으로 약 10% 감소시키며 장기적으로는 고용 증가를 동결시킵니다. 나아가 기업은 현지 인력의 연계를 위해 국내 채용보다 해외 채용이 우선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국가 단위의 취업난을 겪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로 다가옵니다. 둘째, 기업의 막대한 투자는 자본 공동화로 이어집니다. 현재 기업의 막대한 해외 투자로 인해 국내 자본시장은 순유출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는 국가 전체의 생산 능력을 저하시켜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축소시킵니다. 설령 기업이 생산기지 확장을 통해 수익을 얻더라도 이를 다시 우리나라에 투자하기보다는 첨단 산업시설이 구축되어 있고 다수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해외에 투자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을 촉진시킴으로써 자유무역 쇠퇴에 따른 불균형한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무역 의존도가 약 90%에 달하며 내수 시장의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에게 자유무역의 쇠퇴는 무역의 블록화와 함께 장기적으로 막대한 손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IMF의 연구 결과 미국이 목표하는 리쇼어링 기조가 이루어질 경우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약 5%의 GDP 하락이 예상되는 반면 대한민국은 10.2%로 가장 높은 GDP 하락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의 해외 생산 기지 확대가 국가 경제에 직접적으로 가져오는 편익은 매우 적으며 그 기회비용으로서 막대한 장기적인 피해가 예상되기에 이는 결코 실질적인 순편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측 자유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찬성 측 입론 잘 들었습니다. 일단 순편익이란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제외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확대라는 행위는 국가 차원에서 몇 천억 달러 규모의 자본 유출 현상과 같습니다. 즉 이번 토론에서 상대 측께서는 그저 편익이 있다는 사실이 아닌 이러한 막대한 기회비용보다도 큰 편익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 주셔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상대 측께서는 기업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혼동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의 수출이 증가한다라는 사실은 저희도 일부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가 다시 국내로 투자되고 국내 고용을 확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국가의 편익으로 취급하는 상대 측의 주장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투자는 감소하고 고용은 확대되지 않는 현 상황이 국내 경제의 실질적인 이득이라 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수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국내 고용이 늘어나지 않고 수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국내 투자가 감소하는 현 상황이 과연 대한민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 편익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또한 상대 측에서는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에서 시행하는 보호무역 정책들이 기술 공개 조항을 가진다는 점에서 산업 공동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술이 유출되고 산업 공동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오히려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우리나라가 가진 기술 독자성이 떨어진다는 것인데 이것 또한 우리나라 경제에 편익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미국의 목표는 리쇼어링입니다. 생산기지 확대는 이를 가속시키는 행위이죠. 앞서 입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IMF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게 가장 불균형한 피해를 초래합니다. 즉 찬성 측께서는 고관세 회피라는 아주 단기적인 목표만을 추구하시고 우리나라에게 가장 필수적인 자유무역 붕괴라는 치명적인 피해는 고려하지 못하셨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이런 자유무역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찬성 측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반대 측께서는 기업의 이익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국가의 이익이 되는지를 여쭤봐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기업은 곧 우리 국가의 기반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생존하지 못한다면 국가 경제의 침체는 자명합니다. 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금을 내는 주체로서 기업의 성장이 약화될 경우에 국내 전체 생산이 줄어 국내 경제가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현재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의 기조는 우리 기업의 큰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한국은 15%의 상호 관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이 정도면은 잘 관세 협상을 타결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한국 제조업의 평균 이익률이 5에서 10% 안팎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산술적으로 우리 산업은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을 하는 것이 곧 기업의 성장이자 국가의 성장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첨언하여서 반대 측에서 1번 논거로 제시해 주신 산업 공동화 우려에 대해서 반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산업 공동화 우려를 얘기해 주시면서 입론에서 고용 악화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에 대한 분명한 출처가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시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저희는 첨단 산업의 수평적 해외 직접 투자는 우리 경제 생산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실질적인 자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5년 5월에 발표한 한국의 수평적 해외 직접 투자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수평적 해외 직접 투자가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투자 후 2,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과 자동차, 화학 등이 포함된 고기술 제조업의 경우 투자 금액이 1% 증가하면 1년 후에는 국내 생산이 0.04%, 2년 후에는 0.06, 3년 후에는 0.05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반대측 반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측께서는 기업의 성장은 국가의 성장이다라고 주장하고 계시지만 이는 현재로서 사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주도하에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대한민국에 투자하여 대한민국의 고용을 늘리던 상황에서는 기업의 성장이 곧 대한민국의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정부의 주도하에 미국에서 생산하며 미국으로 투자하는 대한민국 기업들의 행위가 과연 대한민국의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저희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 실질적인 자료로서 수천억 달러를 투자했고 수천억 달러의 외환 유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고용은 늘어나지 않았고 국내 투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의 막대한 손실이고 편익이라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대 측께서는 계속해서 기업이 성장한다면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라고 강조해 주시지만 기업이 생산기지를 미국에 설치하고 미국에서 R&D를 진행하는 마당에 국내 일자리를 창출할 이유가 더더욱 없어지고 있습니다. 즉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확대는 우리나라 경제에 편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 측께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자료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는 2017년부터 2025년까지의 자료를 평균 내서 조사한 것으로 현재 트럼프 2기의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2025년 기준으로 적합한 자료라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상대편께서는 우리 해외 생산 기지를 확대할 경우 국내 고용이 0.몇%가 늘어난다라는 소폭 증가된 수치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 설비 투자를 1억 원 가량 진행할 경우 국내 생산 유발 효과는 2.4억 원에 달하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1억 원에 달합니다. 고용 유발을 4.8명이나 하는 반면에 해외 생산 기지 확대 같은 경우에서는 고용률과 생산 증가율의 아주 소폭인 증가율만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것이 국내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해외 생산 기지가 더 확실한 편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증명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지금 관세에 대한 문제점을 다소 간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앞서서부터 계속해서 관세의 불확실성을 회피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관세 자체가 우리나라 기업에 큰 위기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말씀해 주신 사례, 기업이 해외 투자를 하지 않으면 저희는 지금 기업이 생존할 수 없는 위기에 당해 있다는 점을 저희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앞선 자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5%를 관세를 맞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은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철강 부분에는 현재 50%의 관세를 맞게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의 이중구는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국내에만 생산을 늘려라라고 말을 하는 것은 기업에 생존할 수 있는 탈출구를 마련해주지 않는 이기적인 태도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반대 측께서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정정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앞선 대한상공회의소 자료를 말씀드리면서 해외 직접 투자가 국내 생산을 늘린다고 했지 고용을 늘린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이 점 정정드리고요. 또한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 계속 우려해주고 계시지만 여전히 일자리 감소가 정확히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정확한 출처를 밝혀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저희 측은 해외 생산기지 확대가 국내 고용과 보완적 관계에 있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생산기지 확대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삼성전자 무선사업부는 2009년에 베트남 휴대폰 생산기지를 마련한 이후 국내 고용 인력을 2008년 14,400명에서 2012년 25,500명으로 42%나 늘렸습니다. 사업장이 해외로 이전하면 국내 고용이 감소한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제품 경쟁력이 강화되어 매출과 국내외 고용이 모두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측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측 자유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대편께서는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하고 계십니다. 기업이 중요합니까? 국가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국가가 중요하고 기업이 조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국가의 위기로 그것이 이어진다면 당연히 국가의 이익을 먼저 수호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진리입니다. 지금 현재 반대편 상대 측께서는 현재 우리나라에게 일어나고 있는 고용난, 취업난, 그리고 해외 생산 기지로 확대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생산의 부족들에 대해서 간과하고 계십니다. 경북 구미의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구미 같은 경우 제조업체들이 빠져나가면서 생산 공장이 들어섰던 지역은 경기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모두 해외 생산 기지 확대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의 경기 침체, 고용 침체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중앙 관계자에 따르면 2010년대부터 대기업들의 해외 이전으로 주로 3차 협력 업체들은 금형, 주조, 용형 업체들이 많이 도산했다면서 계속해서 이런 중국, 베트남 그리고 미국의 해외 생산 기지를 확대할 경우에서는 한국 기업의 러스트 벨트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생산의 침체, 고용 침체 그리고 산업 공동화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대 측께서는 계속해서 고용에 관해서 답변을 제대로 해주시지 않고 계십니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해외 수평 투자 시 우리나라 고용이 단기적으로는 10%, 장기적으로는 동결된다고 합니다. 즉 상대 측께서는 몇 천억 달러의 투자액을 지불하고 고용이 증가되지 않는 현 상황을 편익으로서 포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베트남의 예시를 들어주셨지만 현재 고관세 회피를 위한 해외 생산기지 확대는 베트남이 아닌 미국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생산 단가가 더 높고 미국은 베트남처럼 차일드 컴퍼니를 두어 그저 부품을 만드는 것이 아닌 실제 R&D를 하는 등 산업 행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곳입니다. 즉 이는 산업 공동화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데 상대 측께서는 이러한 미국에서의 산업 공동화 현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것이 과연 국내의 편익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내 고용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계속해서 짚어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 고용이 문제가 아니라 기업 생존이 문제고 지금 있는 고용 자체보다 줄여질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수요를 늘려서 신사업을 산점해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생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해야 됩니다. 저희는 지금에 있는 일자리도 기업이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관세 불확실성을 타파해야지만 지금의 일자리도 보존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가로 어떻게 신산업 선점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저희 측 논거 1번에 대해서 입증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과 테일러 지역에 약 370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의 이런 공장은 이나노 초미세 공정 반도체를 생산하게 되는데요. 이 공장은 단순한 제조 기지가 아니라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미국의 안정적 반도체 수요를 삼성전자가 선점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삼성의 대미 투자는 새로운 투자 기회로 이어졌는데요. 테슬라는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제조 효율 극대화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팹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AI 칩을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즉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관세 회피를 넘어 미국의 공급망 안에 들어감으로써 안정적인 수요와 함께 빅테크와 같은 차세대 산업을 선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 생산기지 확대는 단기적 비용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꼭 필요한 정책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대측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 기회를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하고 그 돈을 다시 미국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이 해외 투자, 이 순수하게 몇천억 달러 유출의 해외 투자로 인한 이점이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느냐를 따졌을 때 저희는 그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해외 투자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고용은 늘어나지 않았고 그 해외 투자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투자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 측께서는 마치 국내에서 생산을 하게 된다면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이 파산의 위기에 몰려 있다, 기업 생존의 문제이다라는 점을 과장해서 부풀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선 첫 번째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미 15% 관세를 타결한 상황에 불확실성은 이미 대부분 타개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관세를 내야 하는지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장기적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국내 투자를 진행해서 국내에서 제품의 질을 높이고 국내에서 제품의 생산 단가를 낮추게 된다면 기업이 충분히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저희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상대 측께서는 기업의 미국으로의 이주로 인한 미국의 리쇼어링 강화 그리고 이로 인한 자유무역 기조의 쇠퇴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만약 장기적으로 자유무역 기조가 약화되게 된다면 무역 의존국인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극심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 측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계속해서 기업의 생존이 중요한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상대편께서는 계속해서 기업의 이윤 창출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기업의 이윤이 어떻게 우리나라 경제에 순편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증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대편께서는 생산의 소폭 증가만을 말씀해 주셨지 이것이 국내 고용을 어떻게 창출하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경제 유지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지 않고 계십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수치적으로 증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나씩 반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측께서는 앞선 2번 논거로 제시해 주신 그 해외 생산 기지의 확대가 투자 유출을 불러오고 국내 투자를 감소시켜서 결국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저희는 해외 생산 수익이 국내로 유입되는 배당금 환류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으로서 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현대차그룹은 23년 높은 수준의 잉여금을 보유한 해외 법인의 본사 배당액을 늘려서 약 7조 8천억 원 규모의 재원을 국내 전기 자동차 분야에 투자하였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79%는 23년 본사로 송금되어 국내 전기차 전용 설비 투자를 위해 사용되었고 이로 인해서 국내 생산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해외 수익이 실질적인 형태로 국내에 재투자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반대 측에서는 어떤 근거로 계속해서 그 기업의 성장이 국내로 재투자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분명한 근거를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고 선보로 자유무역이 쇠퇴하면 우리나라의 불이익이 커진다는 점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이미 자유무역은 쇠퇴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호무역 기준은 단순히 미국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럽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 자유무역을 쇠퇴하기 위해서 이걸 거부하고 우리나라 생산을 늘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산업 경쟁력이 약화돼서 우리나라는 시장에서 멀어지고 결국 우리나라의 장기 침체 국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저희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관세 문제에 대해서 부정측께서 다소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심각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관세는 단순하게 특정 물품에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이제 품목 관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수출하더라도 철강과 알루미늄 포함되면 50%의 관세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생산 기지를 이전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시장 산업에 이익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반대 측의 반박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다면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측은 우리나라로 투자액이 돌아온다는 점으로 배당금을 받아서 우리나라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기업이 절대로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란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으로 하는 투자에 비해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는 투자액이 너무나도 적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는 순투자액은 2024년 3분기 기준 26% 감소한 바 있습니다. 즉 몇 천억 달러의 투자로 인해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절대적인 금액의 양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인데 이것이 과연 손해가 아니면 무엇인지 저희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자리가 몇 퍼센트 증가할 수 있는지 혹은 생산이 어떻게 증가할 수 있는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업의 생존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편익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것이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해외 생산 기지 확대보다 국내에 투자를 했을 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이 올라가고 자본 공동화 그리고 산업 공동화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생산 설비 투자로 생산성 향상 및 자동화율을 높일 경우 단가가 평균 10%에서 15%가 절감 가능하며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자동화, 공정 혁신을 통한 생산 단가 절감이 평균 12.4%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익을 무시하고 단순 고관세 회피라는 근시안적이고 단기적인 목표의 해소를 위해서 해외 생산 기지를 확대하는 것은 기업에게 미미한 이익으로 돌아올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다시 국내로 재투자될 유인이 적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의 저하로 이루어진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상대편께서는 자유무역의 쇠퇴, 산업 공동화, 자본 유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측께서는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이 어떻게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여쭤봐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해외 생산기지 확대가 대외무역의 리스크를 완화하고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준다고 오히려 주장하고 싶습니다. 주요 무역국의 생산 거점을 미리 구축해두면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이나 지정학적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현지 생산을 통해 관세 부담 없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경영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기업의 실적이 안정되며 이는 곧 주가 상승과 금융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직후에 코스피가 하루 만에 1.76%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이 6원 하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무역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금융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이렇게 활성화된 주식시장은 국내 시장에 많은 편익을 가져옵니다. 네, 따라서 저희는 해외 생산기지 확대가 국내 경제에 이익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반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측께서 해외 생산 기지의 확대가 국내 재투자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열어두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해외 생산 기지 없이 이제 이 고관세 리스크를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생산기지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내의 남은 기업들이 고관세의 실질적인 영향을 받아서 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실제로 25년 8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국내 중소자동차 부품사는 전달 대비 41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은 현대자동차가 미국 생산기지 이전을 발표한 9월 22일 전입니다. 즉 도산한 자동차 부품사는 생산기지 이전이 아니라 당시 기준 25%는 고관세 부과에 도산하고 만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산업공동화는 오히려 고관세 리스크를 회피하지 않을 때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팀 결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강조드렸듯 명시적으로 해외 생산기지 확대라는 행위는 몇천억 달러를 해외에 투자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우리나라로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편익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우선 상대 측께서는 기업의 편익에 대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는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 기업들이 대한민국으로 돌려주는 투자액은 줄어들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절대적으로 유출되는 자본의 양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장기적으로 투자액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고용이 줄어들게 된다면 이가 국가에 대한 편익으로 볼 수 있는지 저희 측에서는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해 드렸습니다. 상대 측은 또한 배당급이라는 소액의 금액을 가지고 이를 대한민국에 투자하면 이가 무마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몇천억 달러의 기회비용에 비해 이러한 배당금은 너무나도 적은 수치가 아닌지 의문입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상대 측께서는 불확실성 타개 그리고 산업 생태계 붕괴라는 리스크를 제시해 주셨지만 미국 관세로 인해 미국 기업들의 생산 단가 또한 올라가고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관세의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이가 산업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상대 측의 주장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즉 상대 측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강조해 주셨지 이러한 투자액 대비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이득 그리고 그에 대한 편익에 대해서는 강조를 충분히 해주지 못하셨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투자액을 쏟아붓는 마당에 실질적으로 국가 경제로 이어지는 편익은 몇천억 달러의 경제 유출 그리고 소액의 배당금 그리고 생산의 소폭 증가입니다. 국내 투자라는 기회비용 대비 너무나도 적은 금액이죠. 산업 공동화, 기술 유출 그리고 자유무역 훼손으로 인한 장기적 경제 피해까지 감안한다면 애초에 편익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즉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확대라는 행위는 국내 경제의 순편익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토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찬선팀 맺은 말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은 보호무역주의로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해외 생산기지를 확대하면 국내 경제에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는가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따라서 반대 측께서는 해외 생산기지 확대에 대한 이점을 반증하고 국내 기업을 보호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께서는 이를 다 하시지 못하셨습니다. 첫째로 저희 찬성팀은 해외 생산기지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 기업의 생존이 불가능해 장기적인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반대 측께서는 해외 생산 기지를 확대하지 않고 기업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 못하셨습니다. 둘째로 저희 팀은 관세 불확실성, 관세 회피로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면 국내 시장 경제에 이익을 간다는 점을 최근 국내 주식시장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반대 측께서는 이에 대해서 반박해 주시지 못하셨습니다. 셋째로 반대 측은 산업 공동화를 우려해 주셨으나 저희 팀은 해외 생산 기지 이전이 과도한 산업 공동화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기업의 산업 경쟁력 하락이 국가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 측은 산업 공동화가 더 큰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말씀해 주시지 못했습니다. 반대 측에서 주요적으로 짚어주신 부분은 기업의 이익이 국가 경제 이익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찬성층은 다양한 입증 자료를 통해서 국내 재투자가 일어나고 국내 생산이 일어나고 국내 경제 기업들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저희는 계속해서 강조드렸는데요. 반대 측에서는 산업 공동화로 인한 우려를 해주시면서 현재 관세 국면이 우리 기업의 생존과 관련된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은 인정해 주시지 않아서 아쉬움이 큽니다. 국내 기업이 살아야지 국내 경제가 살 수 있습니다. 해외 생산기지 확대는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 풍정등화의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위한 투자입니다. 해외 생산기지 확대를 통해 지켜진 산업 경쟁력은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와 또 다른 발전을 할 수 있는 동력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이상 최종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